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자입니다. 네, 방금 전 2주 2주 휴전을 하겠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모양새죠. 예, 정치 외교라는 것은 이 명분의 싸움이고 자존심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라는 것은 해겔의 말대로 절대정신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의 총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사람 한 사람도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전체 국민의 총의가 자존심이 상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약소국이라도, 이란이 미국에 비해서는 약소국이니까, 미국이 보기엔 약소국이라도 이란도 나름대로는 뭐 체면을 세워주면서 이제 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아프가니스탄 꼴이 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죽기 살기로 덤비면 귀찮아져요. 네, 귀찮아집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제 거의 거짓골로 살겠다고 이게 확정 짓고 가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탈레반이 왜 어렵냐면, 탈레반은 기본적으로 세속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아도 돼요. 부시맨처럼 살겠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기고 지는 게 이제 힘들지. 예. 힘듭니다. 다 죽이지 않은 이상은 힘들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끝까지 이겨내려고 해서 이긴 게 이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뜨리면 생명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제 어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 방식에 의해서 상대를 이제 압박을 할 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란을 너 발전소 다 때려부시면은 얘들 불편해서 어떻게 살 거냐, 계산을 해본 거지. 자기들도 발전소를 다 때려부셨을 때 자기들이 얼마나 이익의 피해를 보며 재산적인 손실이 얼마일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란 지도부도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혁명수비대에도 월급도 줘야 되고,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지도층이라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똘똘 뭉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걔네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본인들이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면은, 원래 달달하게 살던 사람들이 막상 이렇게 힘들어지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응?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달달하게 살던 사람들은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독재국가가 사실 또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베트남이 그래서 더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이기기가. 물론 진 건 아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특권 계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지명 자체가 되게 검소하고, 지도층 자체들이 부패가 별로 없었던 상황. 좀 덜한 거지. 있긴 있었겠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주 없을 땐 서로 없을 때는 이게 형제애도 있고, 이렇게 이 동기애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좀 한 47년 이렇게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특권 계층들이 그렇지 않은 계층들과의 차이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계층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런 불편함을 못 참는 거지. 특권 계층들이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좀 편안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인물이 되는 순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독재국가면 더 잘 버티고, 뭐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독일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진격하고 이럴 때는 이 나치 친위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힘을 더 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패배하고 수세에 몰리면요, 갑자기 이제 이 사람들이 버티질 못해요. 뒷심이 약한 거지. 예. 반면에 이제 그때 당시 소련 같은 경우는 뒷심이 되게 강했던 이유가, 공산주의 만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쨌든 이념은 좋잖아요. 다 같이 공평하게 살고 동무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뭐 독재 권력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스탈린이라 그래가지고 뭐 후유식을 하고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 특권 계층 형성한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스탈린 자체가 1인 독재를 하면서 특권 계층들을 용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힘이 더 강화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1인 독재보다 더 안 좋은 거는요, 과두제예요, 과두제. 그러니까 그 집단, 특권 집단이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1인 독재라는 게 저렇게 막 장성택이도 잡아 죽이고 뭐 누구누구도 뭐 인사했다고 죽이고 이러면은 어쨌든 간에 좀 나아.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좀 낫다고.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지도자는 별로 그렇게 힘이 없고 한 계층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먹고, 일본이 그런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소식적인 책을 많이 읽을 때 이 정조가 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결국 그 노론의 어떤 일당 노론이 어떤 지배를 해서 특권 계층을 형성시키면 조선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정조가 어떻게 했냐면 1인 독재란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자기가 엇대려 한 거예요. 그게 1인 독재라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종조 시대가 엄청나게 막 이제 화려하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그 독재자가 없어지는 순간 더 이제 참혹한 일당 독재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안동김 씨 60년 세도 정책이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에 서로 맞춰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좋은데, 그게 잘 돼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는 거고, 뭔가 이제 럽사이 대학이 가는데 럽사이 대학이 가도 일단 1인 독재 정도로 되면은 조금 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일당 독재, 그리고 어떤 그 혁명수비대 같이 이런 조직이 이제 뭐 다 해먹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되면 하나회 같은 거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사실은 이 부정부패가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이 바로 그 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좀 1인 독재로 돼 있었고, 모지타바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되게 권력이 강했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호메이니 그런 사람들처럼, 호메이니나 또는 베트남의 호지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내공이 워낙 세기 때문에 뭐 밑에 사람들한테 야 좀 아껴 써라, 검소해라, 뭐 이렇게 해도 말을 들었단 말이지. 근데 뭐 하메네인이 뭐 그 다음 사람들부터는 뭐가 되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뭔가를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줄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세월이 막 40년 50년 지나면서 특권 계층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이제 못 참는 거예요. 발전소 같은 거 때려부시면은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익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혁명 수비대들한테 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힘든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박정희 때문에 막 참았잖아요. 박정희가 혼자 검소하고 막 이렇게 막 후유식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힘들어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렇게 같이 힘드니까 좀 참을만 하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저렇게 탄간오리들 막 수출해가지고 저렇게 막 하니까 우리도 참을만 이러는데, 뭐 정확하게 지도자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두터운 계층이 형성되어 있는 느낌이 들면 국민들이 못 참아요, 그거를. 그 나라도 국민들 눈치를 계속 보는 거지.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리더가 중요하죠. 그만큼. 리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리더가 있다는 거 있음으로써 좀 더 강력한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어도 국민들이 좀 참아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박정희라는 분이 라는 존재가 결국 대한민국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가혹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국민들이 그걸 참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란도 지금 보면은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뭐 어떤 요구사항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돈 문제고, 호르무즈 해역 그 통행세도 그렇고 돈 문제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잘한 게, 일단 완전히 그냥 그 이익이 완전히 없어지게끔, 혁명수비대가 잘못한 발전소 다 때려부시면 이익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자기들 계속 이제 상상하니까 처음에는 막 어떻게 가는데,
이게 이제 자꾸 시간이 가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뭐 측근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아우 그냥 적당히 해, 진짜 트럼프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 저기 발전소 때려부시면 뭐 당신 뭐 들어와서 냉수도 못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약간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타협하고 싶어지는 거지 서로. 네, 타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을 들이는 거야, 트럼프가 지금 혁명수비대 애들의 길을 들이는 거고, 여기서 또 이제 애들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모즈 타반과 걔가 지금 의식 불명에다가 이제 완전 중상이어서 곧 사망할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뭔가 좀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거지. 야 이런 식으로 얼마까지 가겠냐.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애들도 지금 막 되게 그 자기들끼리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어쩔 수 없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거기들도 다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결국은 협상파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서 저렇게 지금 뭐 2주간 휴전을 하나 뭐 이런 것들도 2주간이라 안 하고 그냥 휴전하면 또 얘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2주.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이슬람 형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파키스탄이 약간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든지 중재를 하거나 뭐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돼. 본인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없는데 걸재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중재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전에 뭐 특히 19세기 때는 영국이 중재를 많이 했단 말이야. 뭐든지. 왜? 영국이 힘이 있으니까 중재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중동 문제에 있어서 파키스탄이 어떤 중재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파키스탄이 일단 미국하고 말이 통하고, 미국 친미국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이제 사우디가 파키스탄하고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어. 그러니까 사우디에 대해서 해고산을 펼쳐주는 거야, 파키스탄이. 해고산을 펼쳐줍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 지금 파키스탄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파키스탄이 뭘 해먹을 게 없는데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대. 젊은 애들이. 그래서 그 애들이 사우디 가가지고 뭘 일해주고 뭐 해서 그걸로 이제 본국에 돈 붙여주는 걸로 돌아가는 게 그냥 20-30% 된답니다.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참 파키스탄도 참 그 핵무기 개발한다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또 중국 애들한테 뒤통수 치고 당해가지고 자력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참 어떻게 보면 참 경제 발전하기 좋은 인구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정치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파키스탄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중재국이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합의로 가는 가장 큰 이제 그 걸림돌은 혁명수비대들이 이제 강경파가 자기들이 이권을 조금이라도 이제 놓치기 싫은 거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저 안에서는 분명히 그 강경파 애들이 아마 권리를 독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협상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완전한 기득권이 아니야. 완전한 기득권이 아닌데 이 미국이 좀 비집고 들어오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 기득권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예전에 뭐 미국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 미국에서 뭐가 좀 되게 친한 것 같고 친미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을 중용하면서도 되게 좀 견제했던 게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서로. 그러니까 강대국과 이제 약소국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좀 그런 어떤 부분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란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돈 문제다. 독재 정권의 탐욕,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 독재 정권의 탐욕은 사실은
우리 민주 정치 체제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해요. 왜냐면 이게 민주 정치 체제는 기득권이 오래 가기가 못하잖아요. 여기서 그 정치적 기득권은, 그리고 또 그 간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뒤바뀌니까 본인 뒤바뀌고,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뭐 재벌이니 기업이니 이런 것들도 뭐 누가 다 봐주지 않는 이상은 또 뭐 경쟁하다 도태될 수도 있고, 뭐 사회 그 국제적인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좋다가 나쁘다가, 막 LG도 요즘 보니까 나쁘고 막 그러잖아. 좋다가 나쁘다. 뭐 어떤 SK 하이닉스는 또 3년 전엔 죽는다 그랬다가 지금은 또 먹고 살만 하다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것이 막 자기들의 경쟁에 의해서 그냥 누가 뭐 정부가 이렇게 막 47년 동안 막 이렇게 무조건 도와주는 이런 개념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부침이 있는데, 이 독재 정권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다 나라에서 이게 보장을 해주니까 당연히 거기서 오는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어떤 기득권에 대한 어떤 집착이 더 강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이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 내에서 있는 그 혈투를 지금 미국이 밖에서 계속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자꾸 언론에서는 이란이 무슨 뭐 끝까지 잘 투쟁하고 있다, 미국이 수렁에 빠졌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더 뭐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일 힘든 건 이란이야. 자꾸 뭐 이란이 미국이 뭐가 힘들기는 돈 지원해가지고 무기 만드는 애들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면 뭐야, 다 찍어내는 건데 그거. 미국이 뭐가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들어? 석유값 올라가도 더 좋지 뭐가 이렇게 힘들어. 아니 도대체 이게 힘들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사람이 죽었어, 뭐 누가 힘들어? 이란이 제일 힘들지. 이란이 어디 계산법이 그래. 참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 아니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제일 힘들지 왜? 아니 자기 기득권 지키고 있던 애들이 좀 철옹성 같은 기득권이 있었는데 거기 막 때려부시고 이러니까 가오가 죽잖아요. 말은 저기 끝까지 항전하네 뭐네 그러지만 일단 가오가 죽잖아. 아무것도 안 치고 이럴 때는 자기가 거기 안에서 막 가오시도 잡고 사람들 잡아다가 구금하고 막 고문하고 때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그것도 못하고 검문 검색도 못하잖아. 드롤이 갖다 박살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얘네들이 절대 권력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미국한테 저렇게 쳐맞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친미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야, 안에서. 응? 친미 세력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란 내 친미 세력을 만드는 것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쟁이에요. 응?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면 자꾸 어떻게 보면은 그냥 MBC나 JTBC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리고 MBC나 JTBC도 아무리 좌파 정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분석은 좀 정확히 해줘야지. 그게 뭐 아무리 친중이고 그래도, 아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소리지 이게. 어떻게 지금 미국이 힘들고 이란이 편하겠냐고. 근데 이란은 자꾸 지금 뭐 거의 죽기 직전인 상황인데도 마치 뭐 편안하고 마음 편안한 무슨 인삼차 마시는 상황인 것처럼 얘기하고, 미국은 막 진짜 변비가 걸려가지고 뭐 똥이 안 나오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야. 반대야 반대. 이란은 지금 피똥을 싸고 있는 상태고 미국은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 거야 지금 전쟁을. 아니 세상에 80노인이 저렇게 지금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맨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 한번 추이를 한번 봐봐. 지금 보시라고. 미국 증시 한번 봐보라고. 지금 폭락이 없잖아요. 계속 지금 수평으로 가고 있잖아. 전쟁 났는데 저게 말이 돼? 시장도 읽고 있다는 얘기잖아. 미국이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수평으로 가냐고. 주가 지수가. 여기가 리딩방은 아니지만, 아니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좀 보지 못하고 자꾸 그냥 뭐랄까 좀 뭐랄까 좀 약간 유화적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개념이 자꾸 들어가서 제가 좀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SBS니 유튜브 보면은 또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아니 세상에 이거 지금 몇 달, 3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 지금 4월인데 아니 전쟁을 뭐 수십 년째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4년째 하고 앉았는데 지금 몇 달 만에 무슨 뭐 수렁, 아니 도대체 그러면 푸틴은 뭐야? 그러면 지옥이야? 지옥에 빠진 거야 푸틴? 아니 잘 먹고 잘 살잖아 지금. 응?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결국은 큰 나라가 고생이 아니라 작은 나라가 고생이야. 너나 잘하세요야. 니네들 걱정이나 해. 뭐 지금 미국 걱정이나 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이 뭡니까? 삼성 걱정, 미국 걱정, 연예인 걱정 아니야. 니들 걱정이나 해. 뭔 미국 걱정을 해. 세상에 미국 걱정하는 놈이 어딨어? 응? 미국이 걱정할 만큼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들지도 않고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이 늘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믿고 뭐 옛날에 80년대 때 데모를 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밥 먹고 살지. 세계 정세를 잘 읽어 밥 먹고 살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청년의 유료 구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부장이 말한다. 책을 좀 사서 청년들한테 좀 뿌려주시고, 10권씩 사서 뿌려주세요. 딱 던져주면 읽어. 그거 읽고 나면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데 그걸 안 사주면 어떡해요. 어디 가서 돈 10만원치 술 사주지 말고 10권 사가지고 주변에 아는 그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데 나눠주시면 걔네들이 나중에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술 10만원치 사줘봐야 나중에 가면 속만 쓰려. 그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